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말과 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낙지와 오징어. 오늘도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숫자 읽는 법을 배워본다고요. 네. 남북이 숫자 읽는 법이 다르니까 알려주신다는 거겠죠? 네. 완전 다르게 쓴다. 이렇게만 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도 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올해 2019년이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2019년이죠. 네. 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2019년이요? 네. 2019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네. 재밌게 읽는 경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남과 같이 2019년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또 2019년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2019년이요? 네. 아, 0을 따로 얘기를 해주는군요. 네, 그렇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2019년, 공을 살려서 읽는 경우를 좀 흔히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처음 들으면? 네. 이렇게 읽는 게 많은가요? 네,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평양에 이제 류경 호텔이라고 사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지도 몰라요. 아주 높은 건물. 네, 맞습니다. 이게 지상 지하 합쳐서 105층에 이르는 북의 어떤 최고층 건물인데요. 이 건물 층수를 말할 때 남에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105층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에서는 105층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05층 가세요 이러면 네. 어딘가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기 가면.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공자가 붙은 걸까요? 유래를 알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추측일 수 있지만 중국 동포들이 읽는 방법에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중국어로 숫자를 읽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공을 링이라는 음가를 주어서 발음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북쪽은 남쪽보다 중국과 어떤 교류가 좀 작고 특히 그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쪽 주민들과 친척인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이제 왕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류가 그 북쪽 사람들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교류가 있다 보면 또 변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상대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숫자를 읽을 때 이제 남북한이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거 알아봤고 또 이렇게 숫자 말고도 좀 말이 차이 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동계산 할 때도 좀 처음에 좀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양이나 금강산 같은 곳에 가서 상점에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살 때 이 달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외화를 쓸 수 있는데 얼마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북쪽에 판매하시는 분이 좀 처음 듣는 말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남에서는 10달러라고 보통 말하는 것을 북에서는 10달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달러라고 하는 10달러라고 하는군요. 네. 이 어떤 수사를 읽는 방법이 남쪽과 좀 다른 건데요. 이 남쪽에서는 보통 뒤에 있는 단위 명사가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을 때 뒤에 있는 단위 명사가 고유어 수사가 쓰이면 앞에도 고유어가 붙는 경우가 많아서 강아지 3마리 이렇게 읽지 않고 강아지 3마리. 3마리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수사도 이제 고유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단위가 좀 커지면 고유어 수사가 없는 경우에는 30마리 이렇게 한자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단위가 적을 때에는 뒤에 있는 어떤 의존명사 그 단위 명사하고 같은 종류의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이게 외래어인 경우가 남북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단위 명사가 외래어인 경우에는 방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달러 같은 경우에 남에서는 이런 경우도 한자어 수사를 씁니다. 10달러. 그렇죠. 1m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1m, 10달러, 3kg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북에서는 이런 경우에 단위가 작을 때는 고유어 수사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고 또 이 단위가 그 수가 클 때에만 한자어를 붙인다고 해요. 그러면 1m 같은 경우에 우리는 1m라고 하지만 북쪽에서는 1m, 2m 네,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전진이라는 책에서 찾아온 문장인데요. 뒤로 1m 간격을 옮긴 자리다. 이런 문장이 있었고 좀 이제 단위가 그 숫자가 커졌을 때 김영교라는 작가의 검정보자기라는 책에 실린 문장이었는데 한 30m나 갔을까? 골짜기 어구에 쌓아놓은 나무단 앞에 이르렀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딱 들으니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단위명사가
작은 거를 우리말로 쓰는 게 우리 사용법과는 좀 다르니까 혼돈스럽기는 하네요. 이건 그렇죠. 좀 나중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가격 얘기를 할 때 보통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단어들도 남북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굉장히 북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점 같은 데 갈 때 좀 각오를 하고 이런 단어를 들을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에서 이제 그 물건이 비쌉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 그만하면 값이 누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값이 누군 것입니다. 네. 그만하면 싼 거다 이런 소린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 싸다라는 단어만 쓰는데 북의 사전에는 싸다도 올라 있지만 실제 쓰는 거는 눕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싸다라는 단어가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쓰는 것처럼 값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네, 예전에는 이제 값어치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싸다가 거의 약간 비싸다랑 비슷한 언어로 쓰이네요. 그러니까 예전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예. 값이 높다 적다의 개념은 아니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네, 그런 뜻이었고 비싸다도 사실 그 빚이 옛날에 값이란 뜻인데 빚이 싸다. 그러니까 지금 싸다 값싸다 말하는 것처럼 싸다 비싸다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요. 네네. 비싸다가 이제 값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싸다는 값이 적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게 좀 이제 역사적인 것을 따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북쪽에서는 값이 높다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상점에 가면 값이 눕다는 말을 몰라서는 이렇게 쇼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북한 책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백보음 작가의 번영의 시대라는 책에서 제가 문장을 가져와 봤어요. 소금은 인민 생활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될 상비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소금만은 아주 누군 값으로 팔게 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낮은 값 혹은 뭐 적은 값으로 팔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우리 좀 마지막으로 숫자를 이렇게 세는 단어는 같은데 네. 그 가리키는 수가 다른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단위명사 중에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남에서는 이제 담배 한 보루가 담배 10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전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북에서는 보통 담배 30갑을 한 보루라고 하고 좀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10갑을 한 보루로 센다고 합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담배 30갑 정도를 한 보루라고 네. 알고 있군요. 네. 근데 아마 이제 남쪽 분들이 뭐 관광을 하러 갈 때 사시는 그런 담배는 좀 질이 좋은 거여서 그건 아마 10갑이 한 보루인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담배는 30갑을 한 보루로 센다고 합니다. 북한의 일반적인 우리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담배 한 보루 주세요. 이러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네요. 30갑 있는 그럴 데서. 수도 있죠. 네.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예가 있나요? 바늘도 이제 묶어 세는 단위가 있는데 바늘 한 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남에서는 24개를 한 쌈이라고 하는 반면에 북에서는 바늘 20개를 한 쌈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숫자가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남북한 말과 그래서 제일 저희가 특히 만약 북한 주민과 만나게 된다면 혹은 북한에 가게 된다면 정말 더 유용한 말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